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자식 같으니라고. 네, 영상으로 보셨듯이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기자의 질문에 격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자를 향해서 굉장히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물론 당 대변인이 사과하긴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빈소를 오후에 다녀오니까 예. 저 상황이 잘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3층에 빈소가 있는데 1층부터 줄을 서서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르고 내리는데 뭐 다 이제 찾은 분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예. 많이 이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고 이 상당히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에요. 민주당은 침통 당혹이 분위기인데 근데 기자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서울시장이 사망을 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에게 물어본 거죠. 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데 사실 이해찬 대표는 저 자리에서의 심경은 동지이자 친구를 잃은 심경이에요. 지금 막 영정을 보고 조문을 하고 나오던 상황이라 마음이 안 그래도 울컥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뼈아픈 질문을 저 자리에서 이제 받다 보니까 아마 인간적인 감정이 더 건드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어디라고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조문하러 온 거 아니냐? 이 빈소 아니냐? 지금 친구를 보내러 왔는데 지금 막 그 영정을 마주하고 내려왔는데 꼭 그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인간적인 감정의 이제 표출이었던 것 같고요. 예. 기자는 또 직업 정신에 투철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양쪽 상황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 기자분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사과를 이제 전한 것으로 보여져서 여기선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보다는 이 빈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장면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김광삼 변호사님 앞서 말씀처럼 지금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 박 전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서울시 여직원이 박 전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게 박 시장의 사망 원인과 인과 여부가 있다라고 저희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진실규명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수사라는 거 말이죠.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또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제 박 전 시장이 되겠죠. 또 조사를 하고 거기는 이제 시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상대방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요. 현행 법 절차는 일단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 자체는 실체에 관한 거고요. 그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없으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실제 진실을 조사할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지금 보수 변호사 단체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걸 방조하거나 공모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주의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예. 이러한 행위 자체는 둘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연락을 서로 뭐 SNS 통해서 연락을 한다라도 이건 둘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끼어들어서 뭐 도와를 준다거나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서울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은폐를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고발이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방조했거나 아니면 뭐 공모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지고 추가 고발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그렇죠. 추가 고발을 지금 현재 있는 현직들 상대로 하더라도 추가 조사가 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볼 때는 다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방조나 이제 공모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계된 자들의 행동이 어땠느냐. 예. 만약에 그 여성에게 압력을 가했다랄지 어떤 뭐 강요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강제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물론 뭐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건 그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어요. 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고소인을 색출해서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라는 취지의 뭐 무서운 글들도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 뭐 막무가내로 사진들도 전파가 되고 있고 뭐 2차 피해가 굉장하다 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인데요. 박원 시장의 그동안 업적과 이분의 행적들 이거에 대해 당연히 우리가 추모하고 또 기려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한편에서는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아직 이게 실체 규명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본인도 지금 현재 피해자거든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분이 겪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분위기가 마냥 박원 시장만 추모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과연 그것 실제로 이 어떤 미투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우리가 또 되살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추모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만 어떤 옹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 일부에서 지금 네티즌이 하고 있는 저렇게 신원을 찾아내고 뭔가 도대체 왜 당신이 죽이게 했느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 자체는 정말 저는 정말 2차 피해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가 그 박원 시장이 예전에 1999년도에 서울대 그 조교 희롱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을 박원 시장이 변호인을 맡아내서 6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결국 벌금 500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즉 권력에 의해서 한 여성의 인권이 짓밟혀지는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국민적 공감대였고 세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추모를 하겠지만 또 이 상황 자체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피해자의 인생에 있어서 이 상황 자체가 한편에 또 족쇄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찬찬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경찰청에서 이 댓글 남긴 사람에 대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2차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죠. 비례대표 1번 의원인데 류호정 의원이 SNS에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해를 호소한 여성을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상당한 악성 댓글이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영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돼버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고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에게 제가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건 고인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도 고인과 아는 사이였는데 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쪽의 정치인이셨어요. 마지막에 이게 지금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는지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피소됐다는 사실만 알죠. 시간이 흐르면 이 진실도 이제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스스로 굉장히 큰 무게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다 내려놓으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 2차, 3차 가해는 고인의 뜻도 아니고 자 반대로 또 하나 지금 박원순 시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또 이 음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자중자애돼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상중에 있는데 사망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는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이 죽음을 이 하나의 동기로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피해자 추정으로 되는 고소인이나 지금 가해로 추정되는 뭐 피고소인이나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장례 절차를 고인을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따져야 할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차분하게 따지고 법적 절차는 중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아까 백선엽 장군의 공과 과를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박원순 시장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차분하게 정리할 시점이 올 텐데 그게 오늘 내일은 아니다. 지금 야당도 조문을 하고 우선 고인을 보내고 가족들이 마음을 수습하고 또 깜짝 놀란 서울 시민과 국민들도 조금은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분하게 여기에 대한 이성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공격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이 정치적인 공방은 결코 고인의 뜻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정의당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상정 의원이 조문을 했습니다. 예. 일부 의원은 누군가는 지금 피해 여성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단체 일각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범죄 혐의가 뭐 입증된 것도 아니거든요. 기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장이 맞느냐 이제 이런 지금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은 뭐 무죄 추정인 거죠. 현재 시점으로 보면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네, 모든 게 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조심스럽죠. 같은데, 네. 예,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이 피해자 후소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하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사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다른 사건과 연계지어서 함께 다루어야 될 건인지 아닌지조차도 저희가 아직 판단할 만한 정보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이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혹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점을 다 우려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예, 김광수 변호사님은 지금 저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것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저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박 전 시장이 행방불명이 된 다음부터 엄청난 가짜 뉴스가 횡행을 했고요. 이것은 박 시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부분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 시장이 고인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2차적 가해, 또 피해자의 2차적 가해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 의견인데, 일단 이제 고인이 이전에 인권 관련된 족적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장례는 뭐 일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해서 장례는 치르되,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던 거로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피해자의 2차 가해는 물론 돼서는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공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걸 회피할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장례 끝나면 상당히 어떤 국민적 논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청와대 게시판에 박원순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걸 두고 반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순직이 아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순직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서울특별시장을 하는 게 옳으냐, 이런 논란 속에서 이미 30만 명이 여기에 지금 동일한 상태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이 장례 절차, 이 장례 예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시민들의 시각도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왜 가족장으로 치르지 않고 기관장으로 치르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지금 뭔가 잘못의 정황은 나왔지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그렇죠. 지금 일단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기관장이 맞다라고 이제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서울 시민들의 입장도 이제 각양각색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서울시의 결정입니다. 시의 결정은 문제점이 있어요. 김광산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 예. 본부장, 기관장, 기관장. 아까 또 백선엽 장군의 경우는 육군장,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아까 순직이다. 그럼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누구도 반대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를 우리가 기관장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기관장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 가족장으로 해라. 라고 하는 이 규범, 기준 자체가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는 수기의 결과 기관장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아까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팩트를 사실은 야당마저도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이 사실의 진위 확인이 안 됐으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그 고소한 여성분의 이 피해도 없도록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또 가족들은 장례를 잘 마치고 고인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여유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기관장으로 뭐 결정되는데 논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면
이런 논란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논란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이번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모양새인데 고소인이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고소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수사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예. 법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은 있지만 그걸 밝히고 그걸 증거로서 해서 뭔가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완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정리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이게 없던 걸로 법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이외의 절차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사랄지 아니면 정리가 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한내경 제목을 현실화된 2차 가해 이렇게 정했었는데 사실 뭐 성평등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컸던 박원순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걸 원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영일 평론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